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심 대표 변호사 심준섭입니다. 심포도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표현은 직관적이죠. 사적 제재하지 말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라는 말인데, 이 말이 나온 맥락이 사실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다 보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있죠.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해서 나쁜 사람들이 처벌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의 구현을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인터넷상으로는.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올바른 것인가, 권장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통찰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판서해 놓은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특정 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밀양 사건이라는 이름의 사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밀양이라는 지역에서 집단 성폭행이라고 하죠.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해자들 중에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론 보도에서는 정말 수십 명 이상이 가담했다 라고 하고, 그 중에서 처벌된 거는 10몇 명 정도고, 그리고 그마저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의 처벌 수위였고,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한동안 잊혀지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나락보건소라는 이름의 유튜버 분께서 이거 너무 진짜 문제 있는 일이다, 부당한 일이다 라고 해서 정의 구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가해자 신상 공개 같은 걸 했어요, 채널에서. 자, 가해자 신상 공개를 했어요. 결국에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 정의 구현이라는 게 법이 못한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한 건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진짜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진짜 억울하게 그냥 그 지역에서 원래 멀쩡하게 아무 나쁜 짓도 안 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 빵집이나 꽃집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이 나오고, 사진도 증명사진 같은 거 어디 인터넷에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올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원래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악플 들어받고 난리가 나서 큰 피해를 본 거예요. 명예도 실추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억울하게 사적 제재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법이 미흡했다 하더라도 정말 나쁜 사람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계속 벌을 주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라는 좀 철학적인 질문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굳이 깊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아무래도 더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밀양 사건과 관련이 없던 사람들 중에서 허위로 억울하게 신상 공개되고 어떤 사회적으로 매장이 당한 사람들이, 그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분노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죠. 명예훼손 같은 죄로 재판도 진행 중이고, 또 비슷하게 이분은 되게 좀 대표적인 분이니까 예를 든 거지, 비슷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처벌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어쨌든 필요해서 한 거 아니냐, 의인이다, 정말 정의로운 마음에 그렇게 나쁜 행위들을 한 사람들을 벌 주지를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그거를 자기 희생하면서 한 사람이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어느 측면에서는 맞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걸 또 생각을 하면서 의로운 마음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법에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약속한 틀을 벗어나서 그럴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준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 더 고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근본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구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형사 절차랑 그리고 민사 절차랑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것은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형사는 나쁜 놈 벌 주는 거고요. 민사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냐, 아니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 해가지고 소유권 넘겨야 되는데 왜 소유권 안 넘기냐, 넘겨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하는 거를 민사라고 부르고요. 개인 혹은 단체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떤 그런 존재와 국가가 대립을 하는 거를 형사 재판, 형사 처벌을 하는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라에서 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모든 형사 처벌에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벌을 줄 때는, 나쁜 놈을 처벌할 때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처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거 할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사회적 약속이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그걸 이유로 처벌하는 거는 굉장히 부당하니까, 그리고 미리 잘못을 하면 어떤 벌을 주는지, 어떤 게 잘못인지를 다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형 법정주의,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은 막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권력자가 막 죄를 막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막 처벌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형사처벌이 만능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나쁜 놈 벌 주면은 그냥 다 반성하고 무서워서라도 나쁜 짓 안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그것만으로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어느 나라에서는 똑같은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징역을 오랫동안 보냅니다. 나쁜 성범죄자 아니면 나쁜 정말 살인범 평생 못 나가게 하고 몇백 년 징역을 산다,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교도소 운영 비용도 다 세금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정도가 지나치면은 작은 범죄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처벌을 하면은 이 사람이 재사회화라고 하죠. 교화가 돼서 반성하고 우리 사회에 복귀해서 다시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을 하는 거고, 그리고 처벌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사형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보다 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회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 피해를 회복해달라. 나쁜 놈아,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정신적 충격도 입었고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산적 피해도 입었어. 그러니까 그거 물어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놈 벌 주면 다 해결될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방적 차원도 있겠지만 또 피해를 회복해야 되는, 나중에 그 피해자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거, 손해를 돈으로 메꿔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보배상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 실손해배상이라고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금 뭐 정확히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뭐 불을 질렀어요.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막 불타가지고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가치가 이 정도인데, 이 원만큼인데 이 정도가 깎였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밖에 가치가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손해를 배상을 받는다는 거는, 저 나쁜 놈 때문에 내가 너무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충격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기 전의 상태로 요것만 메꿔준다는 거예요. 그게 전보배상, 실손해배상입니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 대해 피해 배상을 받음으로써 더 잘 살게 되는 거, 돈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뭐 아주 속되게 말하면 장사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라도 누군가는 자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은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그 피해를 회복해 주는 거를 더 많이 막 돈을 벌게 해주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관점 자체를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적 제재는 하지 말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보배상의 원칙, 실손해배상은 결국에는 피해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재산상 산정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신적 손해를 포함해서겠지만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뭐 1억짜리를 갖고 있었는데 뭐 어떤 사람이 물건을 부셔서 뭐 9천만 원의 가치가 됐고 정신적 손해가 뭐 한 100만 원 있다. 그러니까 1,100만 원 정도 물어내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1억짜리가 9천만 원이 된 게 다시 1억으로 회복되고, 그래 100만 원 정도 정신적 회복을 더 받아서 조금 플러스 돼서 정말 내 피해 받았던 모든 게 해소가 됐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받았으니까 뭐 고소하다 라고 생각하고 이 상처가 다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아니면은 그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돈만으로 해결되지는 당연히 않죠. 제대로 된 사과라든가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평생의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금전적인 측면에서라도 더 많은 배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원칙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런 이론과 체계의 정합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우리 사회 현실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법의 원래 원칙과 어울리지 않더라도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그럼 우리나라에 아예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보완적으로 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거나 아니면은 몇 가지 이런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제 입은 손해에서 3배에서 많게는 5배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저는 어떤 범죄 피해에 대해 전반에 대해서도 이런 게 확대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상거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동업계약을 했다거나 무슨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가 깨지는 경우에는 확대 적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일정 정도 치료비 받고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몇십, 몇백 배 이상의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이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걸 무한정 세게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벌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정한 권리 회복, 피해 회복, 그리고 정말 돈으로라도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겁니다. 성범죄나 아니면 정말 그런 충격적인 범죄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받는 거를 그래 너 그냥 너무 힘들었겠다 1,000~2,000만 원 받고 민사적으로는 해결해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몇 천만 원 받으면은 내 어떤 상처가 다 회복될 거라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를 하더라도 몇억, 수십억 이런 식으로 정말 큰 돈, 몇백억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된 거라면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징벌적인 손해배상도 동시에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처벌만으로 모든 해결이 안 되고 민사적으로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사적 제재, 사적 구제, 정의 구현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동생이 나의 아내가 정말 그런 나쁜 짓을 당했는데 겨우 그 사람은 징역 몇 년 살고 몇 천만 원 좀 받고 끝난다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같이 있으면은 이런 사적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갈증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그것이 형사처벌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분에게도 거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기존 법체계와 어떤 체제 정합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법학을 연구하시는 분들께도 거슬릴 수도 있는 소신 발언을 좀 했습니다. 저는 사적 제재 당연히 막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어떤 징벌적인 여러 가지 부차적인 부분도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 생각을 담은 게 좀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응징하기 전에, 사적 제재하기 전에 법이 응징하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법의 응징에는 형법에 따른 형벌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손해배상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말씀드린 저는 법무법인 심의 대표 변호사 심준섭, 닉네임 심포도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의 말이 틀린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혹은 나도 너랑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측면을 더 보완하면은 너의 주장이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떤 말씀도 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이 영상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